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1월 13일 화요일이고요. 오늘 삼성전자를 좀 볼 텐데, 일단은 뭐 보합권으로 시작이 되고 있고, 어저께 나스닥 시장도 나쁘지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오늘의 흐름보다 내일의 흐름이 저는 더 중요하다 보는 게, 내일 일단 오늘 저녁에 미국의 이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CPI 발표 이후에 이 단기적으로 주말 동안도 그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여기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이제 평가 자체가 이 파월 의장이 현재 뭐 좀 문제가 있죠. 그리고 파월 의장이 이제 끝난 뒤에 이제 올해 새로운 트럼프 대통령 입에 맞는 그런 이제 연준의 의장이 새롭게 나오는데, 그 이후에 금리 인하를 더 추가적으로 할지, 그리고 어쨌든 이러한 지표들을 보고 모든 걸 판단을 할 텐데, 오늘 저녁에 나오는 CPI 발표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오늘 이 나스닥 시장의 흐름은요, 이 CPI 발표를 앞두고 나서 그래도 네,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반도체도 소폭 상승을 했고, S&P 500이나 나스닥 다 좀 기대하는 눈치가 보였거든요, 확실하게. 그래서 일단 오늘 장도 뭐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고, 결국에 우리나라 시장은 또 선물 시장이 장중에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한 건데, 어저께 우리나라 아시아 시장이 열릴 때도 선물 시장이 하락을 했다가 본장이 열리고 나서 또 반등하는 모습, 이런 패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런 패턴들이 나오다 보면 아시아 시장이 이 글로벌적인 시장보다, 미국 시장보다 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우리가 이걸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전 삼성전자에 대한 앞으로 고점에 대한 타점, 우리가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타점은 저는 분명 위로 더 보고 있긴 해요. 그런데 이게 한번 돌파를 했다가 어느 정도 지점에서, 이거는 삼성뿐만이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한 번 더 조정을 크게 받을 만한 자리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가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확실하게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오늘 앞으로 단기적으로 그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앞으로 더더더 좋은 일들 가득할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2월 달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당히 또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일 정상회담이 있죠. 또 캐나다 총리가 또 중국 방문한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CPI 발표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네. PPI 발표가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경제에 대한 추세를 우리가 읽어 가야 된다는 점, 이게 상당히 또 중요하고, 한 가지로 이 중국에서 이 CXMT라고요. CXMT라고 중국 디램 메모리 업체예요. 이 중국 디램 메모리 업체가 약 40억 달러 정도의 IPO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이나 또는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경쟁자로 좀 부상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그런데 아마 미국에서는 여러분들 보안 쪽이나 이 수출 제한 쪽으로 아마 좀 많이 그러니까 크기는 힘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 어떻게 보면 삼성이나 SK하이닉스에게 좀 장기적으로 볼 때 약간 경쟁자가 또 생기나, 중국 쪽에서 이제 디램까지도 또 파고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또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CES 2026도 끝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또 메모리나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더 부각이 되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개별 섹터에 대한 재료를 좀 생각을 해 보자면, 결국에 디램 부족, 공급 부족은 계속되어 갈 거고, HBM에 대한 가격 폭등, 이런 것들은 저는 2027년도까지도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은 계속되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앞으로 삼성에 대한 강세는 계속될 텐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이 미국 시장에서의 앞으로 반도체 빅테크 기업들의 앞으로의 방향성, 이러한 것들이 가장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아마 약간 뭐 하락을 좀 하거나 상승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또 막 스펙타클한 장이 되진 않을 거고 아마 CPI 발표 전에는 약간 눈치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시장 자체는 좀 기대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 절대 오늘 '아 이거 못 참고 매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최근 삼성이 수급 가지고 사람들이 참 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려 볼 텐데 네. 이걸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고점 단계에서 막 B2를 해 가지고 지금 B2 신용 매매만 막 3 조가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외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설마 이 고점 단계에서 지금 현재 진짜 고점에 대한 신호가 나오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들의 물량들이 이 고점에서 몰려 있다라는 건 상당히 또 불안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게 예전에 코로나 때와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코로나 때도 이 고점 단계에 올라올 때 개인들의 물량들이 쌓여 나가면서 한 번에 폭탄 터지고 주가가 고점 대비 정말 큰 하락을 했죠. 이 고점 대비 큰 하락폭이 나왔는데요. 이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이 지금은요. 결국 이 전망 삼성전자 특히나 반도체 가지고 있는 재료에 대한 힘 그리고 글로벌적인 재료에 대한 섹터의 힘 때문에 올라오는 거고 아직 이 사이클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 코로나 때는 그냥 어느 정도 유동성, 자금에 대한 유동성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다라는 거지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 때문이 아닌 삼성전자 자력으로 주가는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증시가 한 번 더 좋은 흐름들을 나타낸다고 했을 때 특히나 우리가 말하는 메이저 수급들은요. 충분히 여기 고점 단계에서 또다시 매수를 할 만한 힘을 가져갑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 차트적으로 우리의 목표가를 또 어떻게 잡아야 될까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보고 있는 목표가는 지금 매한가지로 몇 달 동안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게 정말 작년 중순부터 시작해서 주가 올라올 때 우리가 절대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2022년도 전저점이 깨졌을 때 여기가 매수 타점이었고 이제 새롭게 상승에 대한 큰 파동은 시작이 될 거고 이 큰 파동에 따른 3파 고점 단계가 우리에게 1차 목표가일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2026년도에도 이런 등락폭들은 계속되어 갈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오히려 불안함이 아닌 기회를 주는 거고 변동성이라는 건 결국에 우리가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이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리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단기적인 고점이나 앞으로 매수할 만한 자리들을 반복적으로 매매를 해 나가야 그래야 돈을 버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구간은 이 3파 고점 단계 그리고 또 이거를 우리가 작은 파동으로 볼 때 여기서 나오는 5파동 고점 단계에 대한 확실한 신호가 뜰 때 그때가 우리가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것만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고점이나 저점에 대한 확실한 타점들이 나올 때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라이브 영상이나 혹은 타점에 대한 영상을 다 같이 공유를 해 나갈 거고 이런 공유되는 타점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해서 끌고 가다 보면 좋은 결과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혹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매번 이런 영상들을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이렉트로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에요. 문자로. 그리고 정확한 앞으로의 매수와 정확한 앞으로의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나갈 예정이고 그리고 그 부분들은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삼성전자의 삼전 삼성전자의 삼전이라고만 문자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삼전이라고 문자 남기시면 되겠고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 해 놓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일괄적으로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타점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셔도 저는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네 삼전이라고만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들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감사하다고 막 기프트콘이나 선물 같은 거 주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신데 제가 그런 걸 이제 안 받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지만 여러분들의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저는 그걸로 충분하기 때문에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런 걸 다 같이 공유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또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 저는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저는 미증시나 혹은 코인 시장까지 전반적인 시장을 공부를 하고 이런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부터 확실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참여를 하시면 앞으로 좋은 결과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요. 이 주식 초보 시절에 정말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어요. 뭐 남들 따라서 매수도 해 보고 남들 따라서 매도도 해 보고 정말 여러 가지로 재무제표 보고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뉴스 기사 보고 맹신하거나 이렇게 하다가 정말 많은 손실을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던 거,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 이 차트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어 만들었던 거, 그리고 이런 노하우들을 다 같이 공유를 해 나갈 거고요. 혼자 하시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많이들 꼭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앞으로 더 좋은 이제 타점이나 좀 시장에 대한 반응성이 있을 때 제가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니까 걱정 마시고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스입니다.